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탭 구멍 규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전에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약간 실수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여기서 제가 못따기 처리를 했죠. 그러면서 못따기 방향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치수가 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못따기 있었죠? 요걸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따기 하는데 2.9에 40도 있죠. 그런데 요 모서리를 딱 찍는 순간 지금 요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요 면 따라, 그러니까 나사골이 가공되어 있는 요 면 따라 먼저 2.9 내려가고 그 다음에 40도로 깎은 거죠. 그런 다음에 OK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이상하죠? 자, 저장을 하고요. 이쪽 도면에 와서 보면 요 치수 있죠? 이게 정확하게 5가 나와야 되는데 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조금 이상하게 나옵니다. 거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여기 100도도 좀 이상하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요, 못따기 처리하실 때 다시 한번 보죠. 못따기 하고요. 2.9에 40도인데 요 모서리 찍고요.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느 면을 따라가,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면을 따라갈지 요 수평면을 따라서 2.9를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40도를 깎을지 그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면 따라 흘러가게끔. 자, 저장을 하고요. 이쪽에 들어와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끝에 딱 맞물려 있죠? 치수를 재보겠습니다. 얘랑 각도 100도 나오죠?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모서리까지의 높이 값이 여기가 아니죠, 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가 정확하게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챔버 처리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 작업도 이제 끝마쳐졌고요. 제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요거죠. 실제로 이제 탭구멍 규격에서 빠진 규격을 어떻게 추가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 먼저요. 여러분 제가 제공해드린 파일 중에서 여기 PDF 파일 있죠. 이걸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인터넷상에서 여러분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멜랜드, 매트릭, 스레드, 데이터 차트로 하셔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M15짜리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M15짜리가 피치가 1.5짜리가 있고 1이 있죠. 요 15번 있죠. 얘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럼 솔리드웍스에는 M15짜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죠. 파일, 새 파일, 템플릿으로 들어오고요. 자, 윗면에 중심사각형으로요. 요거로 요거 왔다 갔다 하는 키가 뭐죠? A키입니다. A. 자, A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얘 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리죠. 뭐 치수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완전 정의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15짜리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얘는 30, 얘는 막 50 정도로 하죠. 그렇죠? 바로 돌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놨다 그러면요. 자, 반대 방향으로 깊이 한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됐죠? D, OK. 이렇게요. 자, 구멍 가운 마법사에 M15짜리가 있는지 보죠. 얘 누르고요. KS 탭 구멍 보면 M15짜리가 없죠. 14, 16까지 있습니다. 15짜리가 없어요. 이거 좀 그렇죠. 그리고 M14인데도 여기 피치 값이 안 나와 있으니까 좀 헷갈립니다. 뭐 그런 것도 있죠. M16이다 이거 뭐 피치 값이 없잖아요. 그렇죠? M16이면 여러 가지가 있죠. 2, 1.5, 1.6 이렇게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있는데 그냥 M16만 나와 있으니까 저게 피치 값이 얼마인지 확인도 좀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들으신다 그러면 피치 값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없는 규격을 새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죠. 저는 M15를 기준으로 요 15번 있죠. 얘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열려있든 안 열려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요 툴박스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툴박스 설정 있죠.
누르세요. 그럼 창이 이렇게 열릴 겁니다. 창을 좀 작게 보죠. 뭐 한글판으로 열릴 수도 있고 이게 영문판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크게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 누르시고요. 툴박 썼죠.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 중에서 몇 단계를 쓰냐면 여기 1단계죠. 1번 아니면 홀 위저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우리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규격은 KS 규격이고요. 탭 규격입니다. 그 중에서 탭 부명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올 거예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있고 스레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 두 군데 다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사이즈부터 하죠. 사이즈에다가 먼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플러스 누르시면 됩니다. 요 크기 있죠. 저는 두 가지 할 거예요. 요 크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기입하시냐면 여기서 첫 번째 줄에 있는 요 정보 있죠. 요거를 기입하는 겁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크기 여기 뭐 M15 피치 1.5를 쓸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M15 피치 1.5 X입니다. X 1.5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해보죠. 하는 겁니다. 자, M15X 영어로 X입니다. 소문자 X 1.5 탭 피치 값은 1.5죠. 탭 지름은 15가 됩니다. 여기 끝입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름 일치는 쓸 필요 없습니다. 이름 일치 칸이 다 비어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비어있으니까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끝에 이렇게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플러스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M15X1 피치가 1이고 지름은 15가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추가됩니다. 또 됐죠?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요거 체크를 풀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X를 누르면 아예 제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쓸 일이 있다 그러면 체크만 풀어 놓으시고요. 뭐 아예 쓸 일 없다 그러면 X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볼트 중에서 난 지금 쓸 거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 뭐 64짜리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아예 X 아니면 체크를 푸세요. 그래야지 뭐 왜 그렇죠? 이거 작업하시다 보면 구멍 하시다 보면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멍 종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기도 귀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아예 체크를 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요것만 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세이버 저장하겠습니다. 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스레드 데이터를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시죠? 자, 그러니까 M15쯤에 가보면 14, 16이 있죠. 15는 없습니다. 자, 새로 추가하는 거죠. 플러스 누르시고요. 여기 정보를 잘 기입하셔야 됩니다. 여기 정보를. 자, 파워포인트를 볼까요? 여기다가는 둘 다 M15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조건 다 M15라 쓰시고요. 나사의 지름도 그냥 15, 15입니다. 둘 다 15예요. 피치 값 있죠? 하나는 1.5고 하나는 1이죠. 나사 바깥 지름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볼트의 마이너 다이아 요 정보를 기입하는 겁니다. 하나는 13.344 하나는 13.891을 기입하는 게 되겠죠. 요 안지름 있죠? 안지름은 여기 너트에 있죠? 너트의 마이너 다이아 요걸 기입하는 겁니다. 13.376 13.917 각각 기입하시면 되겠어요. 탭들이 있죠? 요거는 제일 끝에 있는 걸 기입하시면 됩니다. 13.5 또는 14 탭들이. 그 다음에 설명 있죠? 요 설명은 그냥 요게 전체 크기 있죠? 전체 크기가 요 값입니다. 요거를 여기다 기입하고 요 똑같은 값을 여기다 기입하시면 돼요. 단위 나사상은 1.5죠? 1.5 피치 값이요? 요거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정확한 값을 기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 첫 번째 줄부터 기입하는 겁니다. 자, M15. 그 다음에 나사의 지름은 당연히 15입니다. 그리고 피치 값은 처음 거는 1.5였죠. 1.5. 바깥 지름은 얼마까지 13.3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 안지름 있죠. 안지름은 13.376 되고요. 탭들이런 13.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M15 X 1.5요. 그 다음에 피치값 1.5고요. 설명은 요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하셔 여기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요 정보가 요금 되고 첫 번째 줄을 입력한 거예요. 요거. 그렇죠? 13.344
13.376, 탭 드릴 13.5, 피치 값 1.5, 이걸 입력한 겁니다. 다 됐으면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추가될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저장하시면 자동으로 정렬되니까요. 따로 정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추가하죠. M15, 그렇죠? 여기다는 X1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죠? 크기는 똑같은 거니까요. 그냥 M15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치 값 똑같죠? 피치 값은 지름은 똑같죠? 15. 그거 피치 값이죠? 여기는 1, 두 번째 거니까. 바깥 지름 여기 같은 경우는 13.89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지름 있죠? 안지름은 13.917. 치수 잘못 쓰면 등록이 안 됩니다. 탭들을 14가 되겠고요. 설명 M15 X1 요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피치 값은 1이 되겠네요. 요 정보는 제가 지금 뭘 기입한 거에 될까요? 요 두 번째 줄 있죠? 두 번째 줄 요걸 기입한 겁니다. 자, M15짜리에 지름은 15고요. 여기는 1을 쓴 거죠? 1. 요게 1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바깥 지름 13.891. 그렇죠? 여기면 되고 13.891. 그 다음에 밑에 칸에다가는 13.917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다 했죠? 다 했으면 이제 OK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칸 더 등록이 된 거죠. 똑같은 15예요. 15. 16을 볼까요? 10자리 어디 있나요? 10자리 보시면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10자리. 뭐가 차이가 있죠? 쭉 뒤에 가시면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는 이제 M16이다 그러면 피치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2란 얘기입니다. M18이다. 18이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그러면 18이다. 여기 피치 값이 얼마라? 2.5라는 얘기입니다. 헷갈리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하면 됩니까? 이걸 좀 수정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다가 X15, X2.5, 여기다 X2.5 이렇게 쓰시면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2.5구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는 거죠. 자, 다 됐으면 저장하시고요. 됐죠? 창을 닫으시면 됩니다. X. 자,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활용을 하면 되겠죠. 구멍가공 마법사 탭구멍이었죠. KS 탭구멍 M15짜리 우리가 등록했으니까 눌러보시면 15 1이 있고 1.5가 있죠. 일자로 해볼까요? 뭐 기본 사이즈 그대로 위치 3 스케치 이렇게 콕 찍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구멍가공 마법사 이번에 1.5짜리 써볼까요? 1.5 정의 보시면 피치가 여기 보시죠. 13.5 여기 뭐라는 얘기죠? 결국 요거면 돼요. 13.5 탭 드릴, 그러니까 드릴 직경이라 보시면 됩니다. 위치에서 3 스케치 콕 찍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구멍을 좀 정리할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가 보죠. 여기 있어요. 홀 위저드에서 KS에서 탭구멍, 물론 다른 구멍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탭구멍만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셔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좀 체크를 푸셔가지고 굳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게끔 할 수도 있고, 아예 삭제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쪽만 삭제할 게 아니라 이쪽만 체크해, 만약에 내 M1짜리 쓰지도 않는다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1짜리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장하시고 스레드 데이터 있죠? 이쪽도 될 수 있으면 근데 이쪽은 뭐 체크를 푸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체크 풀린다고 그러면 얘는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꼭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창 닫고 그 다음에 구멍 아웃 마법사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탭구멍 눌러보죠. 그러면 제일 위로 갔을 때 1자리가 없죠. 2자리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어 있고, 없는 규격은 새로 추가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격을 추가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엑셀 파일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요. 근데 제 컴퓨터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누르셔가지고 2022에서는 잘 됐는데 2023에서 제가 뭐 설치를 잘못했는지 요거 있죠. 요게 엑스포트 하는 겁니다. 엑스포트 하면 엑스포트 된 2022 파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엑스포트 된 데이터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M15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똑같이요. 위에 이걸 보시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럼 두 번째 줄이 있죠? 아무데나 커서를 두시고, 이게 어디 있을까요? 잠깐만 기어보죠. 보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틀 고정 기능이 있었죠. 첫 행 고정하겠습니다. 첫 행. 그럼 내려도 1번 행이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쭉 내려다 보면 15행, M15짜리 있죠? 이거 사용할지 말지 갖고 체크하면 1이 되는 거고, 체크를 풀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1, 0으로 체크를 제어하실 수가 있죠? 요 체크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죠? 여기 요거 체크 말한 거네요. 체크. 자, 그렇게 하시고 M15 쓰고 지름 똑같이 쓰시고요. 1.5, 1 그대로 똑같이 쓴 겁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13.5, 14 쓰고요. 얘하고는 똑같은 거죠. 피치 값 쓰시면 되겠고, 요거를 그대로 작성하셔가지고 중간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잡고 우클릭, 그렇죠? 삽입하면 위에 빈줄이 하나 생기죠. 뭐 3개의 행을 선택했다, 우클릭 삽입하면 3개의 빈행이 생기죠. 거기다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하단에 추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는 우클릭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 엑셀 수업이 아닌데 저장하시고요. 저장된 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서 임포트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거는 한번 엑스포트 하라는 얘기죠. 내보낸 거에서 약간 편집하신 다음에 다시 임포트해서 불러와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엑셀 파일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엑셀 프레임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사이즈별로 플러스, 그리고 스레드 데이터별로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규격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텍 구멍 규격을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구멍 가우 마법사라는 것은 꼭 텍 구멍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핸드텔 구멍이다, 뭐 나머지 카운트 싱크 구멍이다, 어떤 거든지 다 규격을 새로 추가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추가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 있었죠. 우리가 카운터버 구멍에서 구멍 붙이 볼트에 어떠한 볼트가 체결되어 있냐는 것은 여기 디자인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렇죠? 한번 볼까요? 쭉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 붙이 볼트에 요 홈 붙이 볼트가 체결이 되는 거죠. 어셈블리에서 스마트 패스너를 쓴다 그러면 그게 왜 자동으로 체결되느냐, 소켓 머리 캡 나사가 왜 자동으로 체결되느냐, 솔리드웍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스마트 패스너에서 얘는 소켓 헤더 캡 스크류 KSB 1003 볼트가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해 놓은 겁니다. 만약 다른 볼트가 체결되도록 하고 싶다면 리어자인 누르셔가지고 여러분이 규격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런 볼트나 너트 같은 경우는 맨날 똑같은 거, 거의 비슷한 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세팅만 잘 해놓으시면 헷갈릴 이유도 없고, 자주 쓰는 것들끼리만 따로 정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엑셀 파일을 활용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원본은 따로 가지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꼭 수정한 다음에는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1단계에서 하셔야지 2단계나 3단계에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1단계에서만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긴 쓰는데 뭐 이런 것들은 쓸 일이 거의 없다. 그렇죠? 뭐 KS 규격만 쓴다. 이런 것들은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체크를 푸세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풀까요? 헬칼 코일 이거 물어보신 분이 가끔 있었습니다. 쓸 일이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저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구멍 가우 마법사를 실행했을 때 여기 있죠, 규격 있잖아요. 표준 규격 보시면 여기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딱 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규격 선택하고 유형 선택하고 그다음에 구멍 스펙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구멍 이렇게 볼까요? 여기 구멍 표준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가 표준이에요. 표준 규격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내려가면 이게 뭐가 있다는 얘기죠? 유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형.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이제 구멍 스펙이 있는 거죠. 한 단계 내려오면 여기에 있지. 구멍 유형이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그렇죠? 위에 있는 게 다 구멍 유형이고 여기도 구멍 유형이 되겠네요. 그럼 이거 누르면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 이제 구멍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크게 표시되는 것이 이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크기가 스레이트 데이터에서는 이 크기가 아니라 뒤에 있는 전체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대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필요한 구멍 스펙을 새로 추가하거나 필요 없는 거는 좀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